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계획을 담은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이 지난 3일 선포됐는데요. 오늘 시시각각 토크에서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박경환 서울시 보행자전거 정책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이동권 증진 계획. 그 전에 먼저 이동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개념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동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는 시설 이용권 그리고 정보 접근권 등과 함께 접근권을 이루는 하나의 권리인데요. 접근권이란 것은 물리적인 장벽 없이 누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재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권이라는 것은 교통수단과 시설을 장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가죠. 어디든 이동하는데 이동권이나 기본적인 인간의 시민의 권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이 제한받는 분이 있다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요. 예. 지난 3일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개요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하신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과 실천 계획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 계획은 지하철, 버스, 특별교통수단, 그리고 보도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20개 단위 사업과 30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차차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기 전에요. 그러면 이런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한 실천 계획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실제 이동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장애우들이 참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네. 먼저 이 계획은 장애인 단체 대표분들과 그리고 법률이라든가 재활치료라든가 건축,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제 시의회에 계시는 시의원님들 같은 많은 분들이 1년 가까이 저희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 만든 계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작년 연말에 장애인 단체 대표분들이 이러한 민관 협력 방식의 계획 수립에 대해서 저희들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 제안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유형별 장애인 단체 대표분들을 15분을 포함해서 좀 27분의 민간 합동 TF를 구성했고,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고민을 해나가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고민 끝에 만들어내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 민관 TF는 앞으로도 활동을 계속 하시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민간 합동 TF는 네. 죄송합니다.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하나의 서울시의 거버넌스의 예. 모범적인 모델로 육성할 생각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수립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집행 단계와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모두 이러한 장애인 당사자 분들과 함께 네.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같이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민관 TF 태스크포스가 이제 이 제도와 함께 민관 거버넌스로 네. 계속 상시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죠. 네.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요? 네, 이제 아까도 좀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서울시 장애인 명예부시장님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배용호 명예부시장님과 네. 그리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님이 민관을 대표해서 공동위원장을 맡으셨고 네. 여기에 각 유형별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시는 네. 그 대표자분들께서 15분이 참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님과 그리고 학계에 계신 분들 이런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함께 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교통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하는 부서 그리고 투자 출연 기관까지도 다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세부 실천 계획, 앞서 4개 분야, 30개 네. 세부 사업이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우들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대중교통 가운데 하나가 이제 지하철일 겁니다. 지하철 이용에는 어떤 점들이 이제 달라집니까? 네, 지하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역사에 들어가실 때 네.
계단을 이제 먼저 접하게 되시겠죠. 예. 계단을 접하게 될 때, 시각 장애인이 충분히 이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계단에 음성 안내기를 부착해서 네. 음성으로도 안전하게 안내를 받으면서 이동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 분들 중에서 저시력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완전히 앞이 보이시진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력이 네. 매우 나쁘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 표지판을 크기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작업도 추진 중이고요. 그리고 모든 계단에는 그 시종적 계단의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을 해서 네. 이런 부분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 분들께서도 이제 잘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를 2018년까지는 마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계단 역사 입구를 지나서 이제 역사 내부로 들어오게 되면은 또 고객 안내센터를 보시게 되는데요. 네. 지하철 양공사가 저희들 서울시 계획으로는 2016년 하반기에 통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와 발을 맞춰서 지하철 공사들이 지금 이제 1, 2, 3, 4호선과 이제 5, 6, 7, 8호선 그리고 9호선이 전부 다른 콜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하나의 전화번호로 안내할 수 있는 통합 콜센터를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약자 이동 보조 서비스도 강화를 해서 저 역사에 오셨을 때 좀 필요하신 분의 신청이 있으시면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는 같이 에스코트를 해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 분들께서도 쉽게 외부와 더 통화를 하면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영상 전화기를 역사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시는 동안 이제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 사진들이 좀 나왔는데요.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보다 예.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설명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단 내려올 때. 예, 계단 내려올 때 이 부분이 1번이 뭐예요? 지금 이게 아예 아까 말씀드린 음성 유도 장치가 되겠습니다. 네, 2번은 뭡니까? 2번이 이제 앞으로 이제 더 크기를 키우게 될 안내 표지판이라고 표지판이고 예. 3번이 미끄럼 방지라는 뜻인 그렇습니다. 거죠. 예,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왕 사진을 가지고 오신 거고 이거 보면서 얘기하는 게 예. 다음 사진에서 4, 5번, 6번은 뭡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4번 부분에 지금 약간 콜센터 장면처럼 보이는데요. 네네. 지금 네. 통합 콜센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저거 이제 저기 있는 건 아니고 따로 이제 가상으로 드신 거고. 예.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내하시는 직원분께서 서 계신데 예. 이분이 앞으로는 그 필요한 그 장애인분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네.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안내가 가능하다는 그렇군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 같은 경우에 그 고객 안내센터 입구에 설치되게 될 그 영상 전화기의 어떤 그 샘플 모형을 저희들이 한번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승강장. 예, 그래서 이제 승강장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사들이 37개의 역이 있어서 네. 이런 역에는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때 매우 불편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역사들을 그러니까 모든 역사에 2022년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번 부분에 보시면은 이거 열차와 승강장의 간격이 10cm 이상이 되는 그런 승강장이 지금 좀 남아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휠체어의 바퀴가 빠진다든가 또는 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발이 빠지게 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완전히 시정하는 자동식 안전 발판을 이제 설치해 나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 모든 역사에 있는 점자 블록을 모두 일제 정비를 해서 예. 그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광판으로 표시된 부분이 10번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열차가 고장이 났다든가 한 비상 상황에서 문자로 그것을 바로바로 현출을 해드림으로써 네.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다 쉽게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은 많이 갔지만 이렇게 말씀으로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실제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장애우들도 이용을 하시지만 또 주변에 같이 이용하는 분들이 이런 걸 좀 아시면 도와주실 수도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이고요. 버스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죠. 버스는 이제 주로 이제 저상 버스를 이용하시는데 저상 버스가 아닌 버스들은 이용이 참 어려우시다고 하는데 이번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진다면서요. 예, 지금도 버스도 좀 네, 그림으로 버스도 그림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하죠, 뭐 그럼 예. 예, 지금
그 제일 먼저 1번으로 표시된 부분은 버스 승강장이죠. 예, 버스 네네. 승강장의 네네. 모습인데 모든 버스 승강장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어떤 버스 승강장은 정류소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보도와 차도 간의 단차가 심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때 힘들었던 그런 장소들이 있는데요. 무장애 정류소라고 해서 매년 40개소씩 장애인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장애인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2015년부터 매년 40개소씩 보급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교통약자용 버스 도착 정보 안내 단말기, 즉 BIT인데 버스가 도착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버스가 몇 분에 네. 도착한다는 것들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저시력 장애인 같은 분들은 참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그것도 글자 크기도 키우고 시인성을도 높이는 그런 개선 작업을 내년부터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로변 버스 정류소의 주변의 지작물 제거 그리고 또 버스 정류소로 접근하는 경로에 점자 블록들도 내년부터 일제히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저 사진에 1, 2, 3, 4번 하게 3번은 무슨 우체통 같이 생긴 건 뭐예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대표적인 지작물인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예. 장애물? 예. 그런 거 치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네. 저런 부분들은 조금만 옆으로 이설을 해도 네, 장애인 분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죠. 예.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장애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계획들이 상당히 구체적이군요. 이제 말씀만 하시는 것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 장애인들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콜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그분들의 발처럼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데 오래 대기를 해야 된다든지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최근에 그런 게 좀 사회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쪽도 좀 개선책을 마련하셨습니까? 예, 일단 일반적인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 외에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장애인들만을 위한 교통수단을 특별교통수단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콜택시가 있고요. 시설공단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휠체어를 이용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거주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한 고객 맞춤형 배차 시스템을 이제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대기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그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예약, 이런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좀 더 고객 중심적인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대기 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차량 정차도 10세대 정도 정차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도 더 추가로 증원을 해서 차가 이제 유휴 차량이 없도록 함으로써 대기 시간을 줄이는 계획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별교통수단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장애인 콜택시 말고 시각장애인들이 또 이용하시는 생활이동 지원 차량이 있다면서요. 요거는 그러면 그 기존 콜택시와 다른 겁니까? 여기 개선 사항은요? 예, 지금 이게 조금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가 그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약 7인승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합차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종으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러한 양 두 가지 생활이동 지원 차량과 장애인 콜택시가 요금이 생활이동 지원 차량이 좀 비쌌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개선을 좀 바랬던 부분인데 이 요금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조정을 하고요. 내년부터 동일하게 조정하고 그리고 다만 시각장애인 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출퇴근 보조라든가 병원 이용 시에 동행해 드리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일종의 심부름 센터와 같은 서비스인데 이런 것들을 부가적으로 이용하실 때만 필요하실 때만 좀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동하실 때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기도 하지만 걷거나 혹은 본인의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만나는 게 이제 길거리에서 거리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보도 환경 개선도 이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지금 보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도를 횡단보도를 보게 되시면 그림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1번 부분을 보면은 지금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는 휠체어를 타신 분이 쉽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턱을 낮춰놨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금 현재는 1cm 정도의 높이의 턱을 두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아예 턱이 없게
아주 작은 걸림도 없게끔 이제 개선을 해 나갈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횡단보도에 그 신호가 더 새로운 바뀐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지금 음성 신호기예요. 음향 네. 신호기. 이 부분도 지금 확대 설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한 800개 정도를 이제 더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지금 3번에 표시된 게 볼라드라고 하죠. 차량 그렇죠. 진입 같은 거를 제어하는. 차량이 그 보도상으로 진입을 못하게끔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장치인데요. 이 부분들이 어떤 재질이나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시각장애인 분들이 잘 판별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상황들이 벌어서 부상을 입으시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도 2017년까지 공공기관이 설치한 모든 볼라드를 규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네,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애를 많이 쓰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앞서 이제 뭐 장애인 분들도 함께 참여하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서 그 TF를 만들어서 아주 세밀한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 이와 함께 이제 장애인 이동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도 지난번 3일날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선언 내용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은 앞서 지금껏 설명해 드린 다양한 사업들을 어떤 그 내용을 압축해서 서울시가 시민 여러분들께 드리는 약속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서울시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천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선언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게 4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4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내용은 저희가 뭐 시간상 다 보여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선언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 여러 대책들을 고민해서 TF 구성하고 만들어냈는데 어떤 부분을 특별히 좀 중점을 두셨고 어떤 부분이 특히 좀 개선이 되는 겁니까? 예, 무엇보다도 기존의 많은 정책들이 시 내부에서 처음 발의가 돼서 그리고 법령상 계획 수립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경우에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전문가들이 연구를 거쳐서 공무원들이 만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번 계획은 최초 제안부터 장애인 시민분들께서 직접 해주셨고, 개별 사업 아이템들을 언제 얼마만큼 할 것인가, 이 모든 것들도 이용하실 장애인분들이 중심이 돼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실제 이용할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큰 어려움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예컨대 계단의 미끄럼 방지 테이프 같은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보고 있다, 우리가 비장애인이 보기에는 아무 느낌도 받지 못했던 그런 시설물들까지 다 디테일하게 잡아서 이제 개선하는 방안들을 만들어낸 부분이 이번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지금 말씀하신 계단에서 미끄럼 방지나 지하철이 들어올 때 지하철 플랫폼하고 승강장하고 넓은 구역.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열차가 들어오면 거기가 딱 메워지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건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에게도 굉장히 효율적인 좋은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한 서울시의 제도가 정착을 하려면 일단 장애인들이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될 거고, 두 번째로 또 비장애인들이 협조를 함께 해주셔야 될 텐데요.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지난 1년간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을 준비를 하면서 많은 장애인 분들께 들은 말씀이 시설의 장벽보다 마음의 장벽이 더 큰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인터넷 뉴스 같은 데서 댓글을 볼 때 어떤 소수의 장애인 분들이 하시기에 너무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 서울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동권이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기본권이라면 누구나 필요할 때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이해와 공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증진 계획과 서울시 선언 내용들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보행자전거 정책팀 박경환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